교류 시설을 약 이제 당연히 뭐 12 매칭이 20%였던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100억 정도 매칭을 해서 450억대의 우수 조류 시설을 우리 신천동 일대에 두 군데를 이제 그 두 곳을 이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에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완공이 됩니다. 한 3년 설계하고 또 공사도 한 3년 오래도록 됐는데 그 정도로 막대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일단은 신천의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올해 준공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의 재난대비 시스템이 아마 전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객관적인 증표가 작년 말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재난안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사실상 전국 1등한 거거든요. 재난평가에서 우리 시흥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1인 가구, 1인 뭐 노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20개 동에 돌봄 SOS 센터를 경기도 최초로 만들어서 바로 그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현장 대처를 위한 조직들을 동해 돌봄 SOS 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책임동장제입니다. 책임동장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가 면사무소, 동사무소 개념하면 득본되고 인간되던 한 3, 40년 전 문화에서 이제는 행정복지센터가 됐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행정복지안전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대적 흐름을 공직자분들과 취임 초부터 늘 이야기를 해왔고 결국은 책임동장제를 통해서 동장님이 그 동에 맞는 안전관리 대장으로서 시장으로서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자라고 책임동장제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게 시흥이 이 재난과 안전에 대비하는 저희 시흥시의 중요한 기둥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샷발로 하셔가지고. 네, NDNS 성장기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흥시는 K 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선 8기 동안 9만 5천 개에 넘는 일자리 창출과 시흥화폐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일자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 그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성과는 이제 내고는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전통 제조업 단지인 우리 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그 AX 대전환에 늘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정책과에서 워낙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고용노동부와 함께 또 전국 최초로 우리 정학역 앞에 정말 원스톱 그 일자리 지원 일자리 맞춤형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더 좋은 기업 유치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기존의 제조업 현장이 변화해 가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자로서의 역할,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웹 김동초 기자입니다. 시장님 그 민선 8기 3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 시흥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신형 계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들보다 좀 인하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시흥은 그 AI 바이오 융복합 전문도시, 서울대 병원 그 대규모 병원 유치, 거북섬 해양 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시장님의 그 탁월한 판단력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그 일선 공무원들, 전국 최고 수준의 공무원들이라는 어떤 평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그 유기적인 협력치를 이뤄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인과관계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이천여 공직자분들께 너무 매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봐주실 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100개가 넘는 평가 지표를 올 S등급을 달성한 유일한 도시가 우리 시흥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능력이 경기도 3년 연속 1위였잖아요. 그건 좀 정말로 저도 우리 공직사회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물론 저도 공직자분들과 수많은 토론과 특히 어떻게 보면 저는 IT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제가 전국에서 가장 여전히 젊은 최연소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장인데 우리가 단순한 카톡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빠른 행정 구현할 수 있고 재난안전에 대응할 때 우리가 시흥에 의제별로 만들어져 있는 카톡방만 해도 몇십 개가 되거든요. 의제별로 만들어져 있는. 그 순식간에 그 의제에 대해서 바이오는 바이오, 안전이면 안전, 교육이면 교육 관련되어서 카톡방을 통한 시장과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 간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많은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시흥시가 더 빠르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처음에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에게 초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은 워낙 인사이동이 잦은 동네고 또 시흥은 워낙 성장하는 인구 이입이 빠르고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도 보직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자료관리, 데이터 관리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서와 업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이제 막 부임한 과장이 5년 전 과장이 고민했던 내용, 시장과 논의했던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고할 내용, 2주에 한 번 보고할 내용, 매일 보고할 내용을 의제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공무원 조직에서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시장에게 전달하고 부서 관리도 함께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중 스크린을 좀 하게 있다라는 것도 행정의 혁신의 하나의 좀 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강조하는 게 책임동장제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업무회의 내용을 오픈하는 것 같은 혁명적인 행정체제 변경과 관련되는 건데, 저는 누구를 만나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든 차관님을 만나든 책임동장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뽑든 재난안전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정원을 확대해서 이런 거 총액인건비로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각 동사무소마다 20개 동이면 한 3~4명씩 배치를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의 생명 거는데 최선을 다할 거 아니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산업단지 내의 대형 기업들도 있지만 소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에 있는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뽑힌 직원들이 더 많이 다닌다면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전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촘촘하고 더 빠른 우리 소통 체계 구축과 더불어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권현수입니다. 바이오와 AI로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한 민선 8기 성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이 오늘 말미에서 강조한 균형 발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공단 배후 주거지인 정왕동 재정비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원주민 이탈, 주거비 상승, 공동화 문제가 동반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좀 시장님의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묘안은 없습니다. 묘안은 없고 어쨌든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관련된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우리 특별법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우리가 분당 평촌보다는 더 중동 상동보다는 더 몇 년 늦습니다. 정황 신도시가 좀 늦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 중동 등에 대한 우리 일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더 좋은 것만 좀 추려서 우리는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영역비도 태워서 정황 구도시에 대한 영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시흥도시공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좀 보조해주고 주민들 교육 그리고 또 가이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곳에 특별한 미션을 주고 매번 각 도시별 재개발 재건축 궁금한 시민분들을 위한 시민대학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수십 차례씩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시가 조금은 좀 재정적으로 부자시가 되어야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어쨌든 우리 추진위 과정에서부터라도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올해 이제 월권 역세권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시흥도시공사도 조금은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도 희망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늘 말씀드렸던 결국은 시흥시는 이 말씀을 꼭 좀 언론인들께 드리고 싶은 게 시흥시란 도시를 이해할 때 이웃 도시와 비교를 할 때 꼭 면적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시흥시가 부천의 3배입니다. 광명의 4배, 안양의 4배, 공식 면적이 군포의 9배 이렇거든요. 그러나 군포나 안양 이런 곳은 워낙 산이 높아서 사실상 시가와 영지는 우리 시흥시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는 넓은 구릉지, 어떻게 보면 높은 산이 없고 넓은 면적을 가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참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도시 자체가 돈을 써요. 지금 시흥시 곳곳이 지금 전철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에 대한 부담금을 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눈이 오더라도 눈을 치더라도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장비가 투자되어서 이제 해야 되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흥도시공사가 공적인 이익을 좀 창출해내야 됩니다. 땅만 넓은 게 아니라 시흥도시공사가 정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회사니까 이 넓은 땅만 넓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청 앞이든 월권역세권이든 아니면 또 제3의 부지든 간에 도시공사가 해서 그걸 공적 이익을 또 시흥시 골고루 나눠 쓰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넓은 땅을 가진 시흥시의 공적 개발에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저 뒤쪽에 아무도 안 가가지고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입니다. 시장님이 그동안 시정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분들이 나열했기 때문에 나열하지 않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흥에 보면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북섬의 공시 문제, 백오세 수산시장 문제, 또 공로 상권 문제, 이런 상당히 추위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제 시장님의 연륜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흥이 이제 보다 더 좀 어두운 곳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장직을 좀 이어달리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님이 저에게 바톤을 주셨고 제가 이 바톤을 제 후임 주자한테 언젠가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시흥시가 미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착공과 더불어서 기업유치가 중요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부가 도시공사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시흥시에 골고루 전파되었는데 저는 딱 중간 주자인 것 같습니다. 중간 주자. 서울대병원이 29년도 상반기에 개원하고 정분당도 그 즈음에 개원을 하고 과학고등학교도 그 즈음에 이제 개교를 합니다.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거북섬이나 오이도에 계신 분들에게 또 당장 어떻게 보면 서울대병원은 의사 350명, 간호사 750명, 막 약사 50명 이 정도의 상시 의료 인력들이 상근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또 800병상 플러스 응급실 플러스 다양한 건강검진센터 관련돼서 많은 외국 분들이 또 오시고 시민분들도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 좀 내주십시오. 서울대병원 사람들이 저녁에 가족 보러 와서 밥 먹으려면 어디 가겠습니까? 오이도 가서 밥 먹고 또 거북섬 가서 자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종문당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가 저 버텨내는 게 중요하죠. 버텨내는 게. 제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릿고개입니다. 지금이 보릿고개다. 그러니까 보릿고개에 우리가 버텨야 된다. 버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지방채라도 써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제가 언제까지 시장을 할지는 시민의 뜻이겠지만 버텨내는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마음속에 두고 저분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시장이 되고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축제라도 하나 뭐라도 시루 흥세일이라도 하나 해서 그나마 정말 미비하지만 그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그러고 시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은 좀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고요. 책임을 또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제 몫이고 대신에 좋아질 겁니다. 서울대병원 개원하고 과학고 문 열리고 시청 앞에 당장 한라가 건물만 지어도 한라가 우리 땅 그 350억짜리 땅을 1,400 주고 산 거잖아요. 올해 계약금 들어오고 내년에 중도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잔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장 그 돈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겪게 되는 시흥시로서는 이제 보릿고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면 시흥시는 정말 부자 도시, 정말 좋은 도시가 되리라는 희망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좀 격했는데 어쨌든 외면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계상 두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 두 분은 시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앞에 세 분 하실까요? 세 분. 맨 뒤에도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얼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기 말씀을 짚으시기 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시흥시가 수도권 핵심 도시, 경제 도시, 관광 도시로 도약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제를 좀 살짝 바꿔서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시흥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보건소도 2개 있고, 그 다음에 치안관서도 2개 있고, 소방관서도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흥시는 지금 이제 치안관서, 소방서, 보건소 1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시민들이 이제 뭐 치안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이제 인구가 늘면서 소관 업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이 관서를, 관례 60만, 곧 70만이 될 것 같은데, 관서를 증설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니, 당연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다행히 시흥에 시흥경찰서 하나 있는데, 남부경찰서가 종황동에 이미 땅도 국가에서 매입을 했고요. 지금 설계 중인데 잘하면 올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흥 남부경찰서. 그래서 경찰서는 이제 독립이 되는 거고요. 시흥 그 소방서는 어쨌든 소방서는 지금은 하나고 하나 더 만들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흥시 면적이 넓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권역별로 그 준소방서 개념의 소방 안전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고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도 지금 북부권을 지키고 있는 본 보건소와 더불어 남부 지역에 정황보건소 지소가 있는데 정황보건소 지소를 더 확장해서 곧 있으면 새로운 건물로 입주를 합니다. 이미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그 정황동 예전에 이마트 지금은 성담스퀘어 세무서 뒤편에 있는 그 10층짜리 건물 보셨을 텐데 건물은 다 뼈대는 섰습니다. 그 내부에 정황보건소가 거점 보건소의 역할을 사실상 할 계획으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는 이 시청권역은 결국은 지금 목감 쪽에 건강지원센터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시청 쪽은 시청 그 고밀복합사업과 더불어서 공공보건소 역할을 반드시 추가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2분 제가 먼저 지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골든타임 조경환 기자입니다. 그저 시흥시에서 바이오 중심 시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이 바이오 중심 시흥이 갖춰졌을 때 시흥시는 어떻게 발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진행할지 정말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AI와 관련된 여기에도 AI 바이오가 주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챗 GPT만 보더라도 챗 GPT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5월에 우리 한국 서비스가 시작됐거든요. 3년이 안 된 겁니다. 3년이. 이제 3년이 안 된 챗 GPT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시켜내고 있고 제미나이도 이제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제미나이도. 그러니까 5년 전에 챗 GPT를 상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구성개혁에도 융복합 개발 발전이지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알파고 수준의 인공지능 정도만 결합한 뭐 약간의 고도의 어떻게 보면 IT 산업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것은 제가 서울대와 협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도 잘 몰랐어요. 이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이 챗GPT를 포함한 AI 시대에 설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은 턴키여서 설계랑 병원 건립이 같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려면 의료기술과 하여튼 결합한 정말 미래 병원이 이게 국비가 2,500억이 들어가는 병원이거든요. 국비만.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늘 학습하면서 서울대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서울대병원이 대장선이고 서울대병원과
따라서 들어올 남은 서울대 공간의 AI 허브라고 불리우는 구상인데요.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서울대 병원과 함께 AI 허브 센터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이바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대 사람들과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화국가산단이 우리 전통 제조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곳에 공원 만들고 족구장 만든다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업종 변환이 돼야 되고 거기에 AI가 접목을 해야 되고 또 이곳에 소부장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면 바이오 기업들이 1차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바이오 관련된 또 의료 메디컬 산업 관련된 소부장 산업들로 업종들이 전환되는 그러한 길잡이 안내를 잘하는 우리 시흥시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경기도가 AI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작년에 공모했는데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AI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 경기도 사업 4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시흥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 3월 달에 우리 그 시청 앞 그 세무서 뒤에 그 어울림센터에 한 층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또 한 층은 우리 시흥 AI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서울대에 들어설, 서울대 병원 뒤에 들어설 이 국가적인 AI 허브와 더불어서 우리 시흥시가 경기도가 함께하는 AI 클러스터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키 역할을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바이오 제철소가 돼서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되고 시흥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울대 병원이 어떻게 최종으로 설계되고 2029년에 어떤 모습으로 개원하느냐 그 과정 중에 서울대 병원 바로 뒤편에 있는 가용지 7, 8만 평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결정이 되고 건립계획이 확정되느냐 그건 서울대 종합계획이고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대 기획부총장님이 제 시장실 다녀가셨거든요. 그분과도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땅에, 이 수도권의 이 땅이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땅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 사람들도 시흥 사람들도 같이 노력하자.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옳은 길입니다. 국가균형발전론과 또 수도권 발전이 약간 상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정말 핵심 사업만큼은 이거 시흥 땅은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정말 이 수도권의 서남부권의 시흥에 있는 땅은 충분히 개발되어도 지역균형발전론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뉴스좀 정진대 기자입니다. 시장 지난 3년 7개월 동안 시정을 돌보시느라 수고 많으셔서 다름이 아니라 투자 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금방 전자에 말씀하신 보릿고개 그게 바로 관광입니다. 투자 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관광인데 지금 세계적인 관광을 따지자면은 브라질의 리오 축제 그건 한 열흘 하죠. 경제적 효과가 한 10조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맥주 축제가 한 일주일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한 3조 이상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은 사실 랜드마크가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을 잘 활용해 가지고 관광화 이 전문적인 먹거리와 볼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거북섬 사업을 볼 때 우리 시흥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정말 시흥시에 고마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북섬에 투자하신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수분양 받으시고 그분들의
정말 어려운 눈물이 섞여 있는 곳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덕분에 시와호가 살아났습니다. 시와호가 저 여의도 면적의 15배 되는 저 바다호수가 이제 노후를 벌 만한 바다가 된 거예요. 일주를 벌 만한 바다가 된 겁니다. 솔직히 바꿔놓고 그분들 없었으면, 그런 투자자들 안 계셨으면 그것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물류단지화 됐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아니면 또 다른 산업단지로 땅이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켜낸 겁니다. 거북섬에서 이곳만큼은 노후를 볼 수 있는 바다호수 시와호를 지켜내는 분들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야 정말 당신들 고생했다라고, 거북섬 그 어려운데 코로나 3년을 겪어내면서도 또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송도랑 연결되는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인천에 송도에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한 목숨 같은 이 고속도로를 연장하고 참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북섬이 살려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만 착공하면 1차적으로 미래 투자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비어있는 땅의 부가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이제 소래포구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게 되잖아요. 의정부에서, 고양시에서도 바로 수도권 제2순환선 타고 오게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투자자가,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거북섬 일대는 더 멋지게 저는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제2순환선이 완공되기 전까지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가 문제이고, 그거 버텨내기 위해서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 만나서 이렇게 사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제발 좀 지금 버텨내야 되는데, 지금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달라. 목돈이 있다라면 지금 선투자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와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겁니다. 자랑스러운 공간. 우리가 이 위기만 남겨내면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조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시와방조소 한가운데에 조력발전소, 세계에서 제일 큰, 이거만큼 중요한 학습관광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력발전소 끼워 파는 거예요. 조력발전소 견하고 와서 달과 태양에 하여튼 만유인력에 하여튼, 그래서 잠은 거북섬에서 자고, 거북섬에서 단순한 서핑 물놀이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리고 당장 올해 이제 그 바로 서핑장 앞에 있는 3만 평 수자원공사가 공사하고 있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올해 뚜껑이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북섬에 놀러 오는 분들은 아파트마다 공사장이지, 그 3만 평 그 넓은 땅이 계속 크레인 서 있지. 그러니까 얘가 관광지인지 어딘지 혼란스럽잖아요. 램콘 트럭들 막 있고. 그런데 올해는 오늘 밤에 그 큰 49층 그 세계동이 올해 뭐 3, 4월에 다 입주 끝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버니타가 옆에 있는 그 3만 평 주차장이 그 여름 즈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공사만 하고 올 연말에 개장하거든요. 1100대 되는 주차장이. 그러면 거기가 저는 괜찮아지리라고 보고, 그리고 마침 정말로 그 우리 공시자분과 노력해서 그곳에 우리 시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 그 주차장 부지 상담과 그리고 해안섬 라인과 시유지를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 당신들 민간 제한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투자할 사람들은 오세요라는 민간 공모를 늦어도 3월 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대관람차를 만들든 아니면 뭐 거북이 열차를 돌리든 뭘 하든 이것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침 하나오션, 제 SNS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오션을 다녀왔는데, 하나오션 가서 간곡하게 부탁드린 게, 하나오션 우리가 마스바 사업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도 했던 그룹인데, 하나그룹이 하나가 만든 땅 하나 매립지 아니냐. 근데 이것이 대우조선에서 하나오션으로 바뀐 것도 다 뜻이 있다. 하늘의 뜻이 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가 당신들이 만든 땅에 서울대가 오고 서울대병원이 왔고, 당신들 그 연구시설 세계 최고거든요. 하나오션 연구소가.
여기 있으니 미국까지도 맞짱을 뜰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좀 시흥 땅을 위해서 하나오션이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거북선. 그래서 시화호에 무인 거북선이라도 좀 만들어서 띄워라. 그러면 하나 회장님도 좋아하실 거다라고 해서 만났고 하나 대표, 하나오션 대표를 조만간 만납니다. 그래서 무인 거북선, 우리가 거북선을 만들 때 민족인데, 예? 임진왜란 때 시화호 같은 곳에 우리 하나오션 깃발단 무인 거북선이 돌아다니면 하나오션도 좋고 우리 시흥시도 좋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화호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벌써 11시 1분이 됩니다. 네. 네, 그 거북선 이제 버니타가 옆에 3만 평 공사하는 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3만 평.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지, 그러니까 아쿠아펜랜드하고 버니타가 옆에 3만 평 부지 수자원 공사, 지하주차장 공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상단이 마지막 남은, 저는 우리에게는 정말 역전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쿠아리움 사업사도 열심히 투자 제안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그 공간과 더불어 수변 라인과 더불어서 뭔가 좀 노력하고 이제 민간 공무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꼭 3월 공고 내용 또 보시면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관계사 모두 질문을 받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며 더 필요한 자료는 홍보담당관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하셨던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뭉클했는데 저도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저의 한 시간이 우리 시흥 시민 60만 시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고의가 아니고 부득이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흥시는 대표 상품, 대표 브랜드를 찾았고 이 대표 브랜드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고구마 줄기 넝쿨 당기듯 하나 둘씩 끌어들인다라면 시흥시는 10년 뒤에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톤을 제가 언제 넘겨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톤 들고 뛰는 이 순간에는 하여튼 제 영혼을 넣어서 열심히 일하는 시장 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년 말